예, 장시간 동안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3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이제 두 분 모시고 기후변화, 호구,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 그리고 평소에 의문나는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녹색 한국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3월 달부터 하고 있는 강국희 교수입니다. 성균관대학 교수. 박 교수님한테 질문인데 지금 저희 집에도 전기요금 보면은 3,000 몇백 원 지구 환경 비용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 개인이 3,000원 정도 할 때는 그냥 우리나라의 포항 제철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 회사라든지 그 회사들은 덴마크나 독일이나 이런 데다 철강 이런 걸 수출할 때 세금이 아니고 또 실제로 지금 돈을 내고 있나요? 고해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시밤이라고요. EU에서 탄소경 조정 제도라고요. 카본 볼드 메커니즘인가 그걸 하는데 지금 그게 유예됐죠. 유예됐죠. 지금 1년 다시 유예됐는데 자기들이 이제 저거죠. 시밤의 어떤 그거는 유럽 국가들이 먼저 이게 탄소 중립한다고 해보니까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철강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시밤에 가장 한 10개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걸리는데 그거를 내려고 매기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1년 유예했어요. 유예했는데 그런 것들 이게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밤도 이게 시행이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거의 한 70%를 원자력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EU의 우르술라라고 지금 EU 집행위원장 여자분 있잖아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지금 독일이 하다가 지금 녹색 소위 말하는 녹색 좌파들 때문에 완전히 쫄딱 지금 제조업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해낸 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아직은 힘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에요. 기후 환경 요금을 집집마다 낼 뿐만 아니고 지금 기업들도 다 내는 거죠. 전기세 다 붙이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니들이 지금 쓰는 전기가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드니까 그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 돈 받아가 우리가 지금 태양광 풍력 주겠다. 전기세 주겠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에 다 뭔가 하면 자재는 다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이 중국에 주고 그 돈을 또 태양광 풍력업자들은 뭐 하느냐? 언론이라든지 이 기후 선동해주는 데다가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 털고 그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후 공포를 느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부당함을 못 느끼게 하려고. 이거 부당하다는 것도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아는 사람이 태양광 아파트 한 동에 옥상에다가 무료로 전부 다 활동작업이 있대요. 돈이 많다고. 그럼 무료로 태양광 설치를 해준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데 정말 근데 이걸 우리 박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왜 이걸 우리 사람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제 생각은 지금 제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범국민 기후환경요금 폐지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예.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이게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렇지 말이야. 근데 더 큰 거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떠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지금 현대제철 떠나잖아요. 전기요금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강점이 여기 우리 정 교수님 계시지만은 원자력이거든요. 저는 원자력이 정말 저 선구자적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화석연료를 줄여야 돼요. 100% 수입하고 그러잖아요. 그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럼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파리 기후변화 해방 남아있으면서 탈퇴보다도 전략적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오케이. 우리 화석연료를 줄이겠다. 끊임없이 원자력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원자력도 보니까 이게 많은 정보가 우리 정 교수님 강의도 그렇지만 잘 알려진 거예요. 쓰리마일 사건, 3대 원자력 사건 중에서 쓰리마일 사건 아무도 안 죽었어요. 후쿠시마 사건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근데 후쿠시마도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바로 전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또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구소련 아주 저질 원전 기술로 가지고 지금도 그 서방 세계에서는 그런 원전 기술 쓰는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런 짓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다 뭐냐, 환경 탈레반 때문에. 환경 탈레반의 전략은 뭔가 이거예요. 원전은 공포감을 줘가지고 못 쓰게 하고, 화석연료는 지구를 불덩어리를 만든다 못 쓰게 하고, 자기들한테 뒷돈대주는 태양광 풍력을 많이 써라. 근데 태양광 풍력이 싸고 뭐 좋으면 좋죠. 근데 아까 봤지만은 배터리 만드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 들고 보조, 그다음에 또 이게 태양광 풍력은요, 저걸 해야 돼요. 보조 발전소도 만들어야 돼요. 글쎄. 왜? 바람 안 불고 아니 이거 계속 한 비 오고 하면 안 되니, 눈 오고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세미나만 여기서 하고 끝날 거 아니고 우리 저 연맹으로 폐지 운동. 폐지 운동, 네. 행동으로 갑시다. 예.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오늘 제가 조금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여기 우리 이동엽 크린텔 코리아 이 대표가 왔어요. 우리 이동엽 대표가 지금 얼마 전에요, 탄소 중립 그 행사한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당신들 무슨 짓 하고 있느냐 한번 떠들고 난리 쳤어요. 현수막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들 바쁜 나라 망하는 짓 하고 있다. 그 이동엽 대표의 백그라운드를 잠시 이야기하면은, 이동엽 대표가 미국의 그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의 그 보딩스쿨, 프랩스쿨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의 미시간 앤아버에서 상업공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이 청운의 꿈을 품고 녹색 경영, 환경 경영 이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ESG 저기에 3일 회계법인에서 ESG 하다가 이 가만 보니까 이게 완전 사기다. 내 인생에서 내 이런 사기를 붙이고 보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요, 기후정음이라고 아마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청소년들한테 읽히고 가려고 책을 써가지고 저보고 추천사를 써서 제가 추천사 쓰고 이번에 크린틸 코리아 창립을 해가지고 대표를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발표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그 경주에 이번에 앞에 트럼프 대통령 올 때 현수막 들고 내려가가지고 김해공항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은 제가 왜 이동엽 대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탄소 중립 무슨 뭐 한다고 말입니다. 미친 짓 한다고 전부 와가지고 그거 다 국가돈이에요. 국가돈 돈 무슨 돈이냐? 우리한테 뜯어간 돈이에요. 우리 그 기후환경용 뜯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뜯어가지고 오만 행사를 하고 오만 국민들한테 알리고 거기다가 언론에서는 계속 그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서명해가지고는 이게 될 게 아니고, 지금 잠시 내가 그러면은 우리 좀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그 본인의 그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여기서 세미나를 한번 불러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빅뱅을 보내야 되는데 나는 첫 번째 빅뱅은 뭐냐 트럼프.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 이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한번 나오시죠. 어, 네. 지난번에 저 올리는 유튜브 보면 저기 나와요. 카이스트 동문들. 예, 소개 한번. 예. 당신들 우리 다 속았다. 어? 이거 잠시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미디어 이동혁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대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클린텔이라는 세계적인 기후 재단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 지부를 설립하는데 창립 대표로 서게 된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한 15년 정도 탄소 중립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그 다음에 산울회계법인 카이스트 연구원, 실제로 15년 전에 사실 ESG 전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였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ESG 프로토콜 처음에 만들 때 초기 멤버고요. 그 프로토콜 전체 스트럭처 다 짜는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ESS, 그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 과학적이지 않고 반문명적이고 반기업적이고 어쩌면 반국가적인 어젠다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 박석순 교수님의 강의와 저서와 또 많은 세계적인 기후 석학분들의 원서를 보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결론은 이건 완벽한 정치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였고 이후에 제가 또 박 교수님을 찾아뵙고 제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많은 도움과 많은 가르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찾아뵙고 기후정음이라는 도서에 또 이렇게 추천사까지 써주시면서 또 이렇게 연이 닿아서 제가 제자로서 앞으로 박석순 교수님이 그동안에 거의 홀로 싸우셨거든요. 기후 위기의 이 사기극의 말씀을 한국에선 거의 홀로 싸우셨는데 그 싸움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 기후과학이 다시 바로 서고 ESG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기업을 옥죄는 이러한 패러다임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완전히 박멸시키는데 제가 앞으로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정책 기반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클린텔 코리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 특히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짧게나마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클린텔 코리아 지금 연락. 유튜브에 클린텔 코리아 TV 치시면 거기에 클린텔 코리아에 대한 모든 영상들 다 있고요. 예. 제가 추후에 또 관련해서 예. 연락처나 이런 건 자료모 통해서 네, 저한테도 연락 같이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제 하겠습니다. 명함 하나. 예, 제가 저쪽에 있다가 인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저 신동춘 교수님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뭐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춘입니다. 뭐 자유통일 하는 사람이 무슨 이 과학의 일도 한다고 했더니 이거는 뭐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제 사기의 문제니까 그런 진실 접근적인 측면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 두 분 교수님들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질문을 한다든지 거기에 코멘트를 할 그런 건 아니고 박석순 교수님은 저것도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 번 또 기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구의 위기는 뭐 기후 위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진실의 위기입니다. 진실의 위기, 진실과 과학의 위기예요. 그 갈릴레이가 1600년 초에 지구가 돈다고 했죠. 지구가 돈다. 그때는 그런데 갈릴레오 말이 잘 맥히질 않았을 거예요. 전부 그 교회에서 무슨 소리야?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지의 세계고.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이 엄청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과 또 돈 때문에 이게 그것이 이제 왜곡이 되는데 우리나라 첫째 문제는 이제 언론이 전부 다 그 엉터리죠, 엉터리. 언론이 공부도 안 하고 권력자들한테 그거를 빨아가면서 자기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이 구조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사기건이 몇 건이 있는데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ESG 이게 뭐 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뭐 이것도 사기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 이것들이 기업한테 돈을 엄청나게 갈취하게 되는 것이죠. 대기업은 일부 그 비용을 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이걸 하다가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기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환경단체가 우리나라 국책사업 뭐 댐도 건설해야 되고 고속도로 만들라고 고속철도도 만들었는데 하나도 찬성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는 뭐냐 그런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반대해서 자기들은 거기 그 컨설팅 들어오고 돈 주고 해서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환경단체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과 돈이라고 했는데 자 우선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뭐죠? 민주화는 자기들이 민주화라는 그걸 만들어서 권력을 잡고 신 교수님죠. 시간이 알았습니다. 뭐 6시까지라서 제가 간단히 마칠게요. 민주화가 그 이념적인 것이고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다 돈이죠. 유엔이 전부 그 짜고 치는 보수도 그래서 다 거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돈을 쓰는 거죠. 코로나 백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이미 거기 미국의 어떤 뭐 기업이 중국의 우한 백신 연구소, 우한 연구소에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코로나를 미국의 그 파이자 같은 제약 연구소들이 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병을 한쪽에서 만들고 또 약을 만들어서 다 그 공생 구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나 그런 세력들을 그게 이제 민주당 세력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세력들 중국 이게 지금 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프레임을 지금 깨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두 분 교수님 같은 분들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언론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다 썩어가지고 안 되지만은 기폭제가 돼서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진실하지 않고 가짜면은 그게 문제를 발견할 수 없고 처방이 나올 수도 없고 그건 완전히 국가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질문에 의견이고 지금 시간이 바쁘셔서 전공이 또 마침 환경 자기소개하고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오성남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기상기후고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는 대한민국 1급 유치과학자로 한국에 와서 카시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그 유치과학자로 온 이유가 바로 이제 기상기후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관측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 유치되어 왔는데 참 오늘 박석순 교수님 강의를 제가 두 번째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상기후한 분들하고 환경하는 분들 사이에서 박성수 교수님의 그 주장을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네거티브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 환경이나 기후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득하는데 아마 일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사기다. 이거는 좀 표현이 조금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 현상은 사기를 안 해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이나 그걸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이산화탄소가 우리 생태계에 좋거든. 저는 정말 그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세 소빙하기가 1350년에서 1850년 산업혁명 바로 직후까지 이제 한 500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때는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때 많은 뭐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뭐 영국하고 저 프랑스가 100년 전쟁, 마녀 사냥, 흑사병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석탄을 떼기 시작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가 더워졌다고 이제 논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사실 15도란 말이에요. 절대 온도를 하면 288도 K인데 그 왜 1도 올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변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상하고 기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기상은 오늘 영하 10도에다가 내 영상 10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후는 100년 아니면 짧게는 한 달 정도 평균하고 봄, 여름, 가을 다 평균하기 때문에 기후는 1도만 올라가도 사람 체온이 1도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사실 그 김성환 그 새로 기후자 에너지 그 환경부 장관 초청 그 조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을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고 그날 발표에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김성환 장관 같은 분을 오늘 이런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있는 윤순진 교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하고 원자력 발전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이제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이 학교 교단에서 가지고 지금도 위원장을 하시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좀 과학적인 지식을 주셔서 좀 설득을 하시는 게 안 좋을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뭐 저기 교수님 이번 것도 좀 의견에 가까우니까 한 분만 같이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린젠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걸 이야기를 따르면은 기후 변화라는 그 자체가 지구 전체에 안 맞다는 거죠. A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 B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고, 기후 변화,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로컬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워졌다고 뭐 난리를 치지만은 추워진 데도 있어요. 또 남극에 뭐 빙하가 너무 날지만 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쪽에 가뭄이 들면 한쪽에 홍수가 나고, 한쪽에 지구가 더워지면 한쪽에 추워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단정적이지는 있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화되니까, 서울에 지금 도시화가 되니까 바닥을 지금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았으니까 옛날보다도 겨울이 덜 춥고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산화탄소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 화석 연료로 가지고 인간의 그거를 다 막아가지고 지금 그 에너지를 이걸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이념화된 사람들한테 과학은 통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전 국민에게 당신들은 억울하게 기후환경요금을 내고 있다. 기업들, 당신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후환경요금이 있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원자력이 있다. 깨라. 원자력은 이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5대 강국이냐.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서 발표할 때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다.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을 바꿔나가야 되지. 정치인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요 기후위기라 그러면 어디서 자꾸 후원금이 들어와. 그 후원금이 누구 돈인 줄 알아요? 어디 돈인 줄 알아요? 우리가 틀린 돈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소개하고 나와서 좀 말씀. 예, 아마 마지막 질문. 네. 저는 학생학부모 교사인권모연대라고 학부모 단체입니다. 저희는 그
2023년도에 신영초등학교에서 기후위기라면서 다인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끌고 가서 그 아스팔트 뜨거운 데 눕힌 게 있어서 인권 침해로 저희가 그 인권위 진정도 넣고 교육청에 그 신문도 넣어서 일단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중단시키긴 했는데요. 또 경남에서는 지금 55개 학교들이 2023년도에 기후위기 행진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안 좋으냐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일단 공포와 불안에 떨어서 집에 오자마자 북극곰이 우리가 전기를 틀어서 북극곰이 죽고 있어 하면서 온 집안의 전기를 다 끄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뭐 지네 자식들을 안 데리고 가면서 그냥 일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막 행진을 막 길게 하고 또 더운데 막 이렇게 눕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정교조에서 이 기후 이게 그 정교조의 하나의 그 투쟁 아젠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 단체로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그 전체적인 이론들을 저희가 잘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을 낼 때는 너무 심하다, 막 이렇게 인권 침해를 넣을 수밖에 없고 또 교사들은 이제 벌써 다 세뇌가 돼서 이게 맞다라고 또 하니까 그것도 딱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교수님 책을 이제 해서 이걸 읽어봐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번 다 세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너무 필요하고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Y책 같은 경우는 벌써 다 그런 오염된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책도 필요하고 저희가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걸 대응할 때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저희도 좀 답답한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마침 우리 이동혁 대표가 썼는 기후정음, 그게 기후정음을 쓴 이유가 뭔가면은 정음이라고 제목을 한 게 뭔가면은 훈민정음이지요.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깨우치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종엽 대표가 쓴 기후정음이라는 게 뭔가면 청소년용이에요. 청소년용으로 한 거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뭔가면은 20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막 돌아설 때 미국 백악관 기후 브리프 인포메이션 기후 여기는 간략한 기후 정보 보고를 올렸는데 그 올린 사람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기후 위기라는 말은 엉터리 같은 말이다. 그 왜냐하면은 기후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기후 변화 위기라는 거예요. 기후변화라는 건 뭐냐? 최소한 30년 이상의 날씨의 특성의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해요. 응? 서서히 변화, 장기간을 두고 변화 오는 게 바로 기후변화인데 그 장기간으로 변화하는 거하고 위기라는 건 뭐예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 두 말을 붙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 비 오는 밝은 날과만 똑같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 바이든 정부가 막 돌아설 때 그 보고서로 나와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에요. 전부 다 오늘 제가 했던 그 기후위기 허브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백악관 그 보고서 다 보고 했다고요. 거기에 기후위기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밝은다. 비 오는 밝은 달밤이에요. 따끈따끈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지금 알려야 돼요. 그 미국도 봐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아까 내가 발표했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죽은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요거가 안 된다. 애들한테 보여주는 니들은 지금 축복받은 세대고 니들은 지금 굉장히 너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지금 가능성의 여유가 열려있다. 이게 선생님들 다 사기다. 봐요. 그 이동엽 대표가 와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나 카이스트 동문들한테 배워 동문들을 봐라.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봐도 다 사기다. 이게 카이스트에서 가르칠 뜻이냐. 지금 하고 있잖아, 다니면서. 저 이동엽 대표가 뭐 했는가 하면 카이스트 총장한테 편지 보내고 카이스트 동문들한테 동문 여러분, 동문 우리 속았습니다. 지금 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고민을 저는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 때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놓고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을 재개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게 그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좀 박석순 교수님처럼 용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던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사실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사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 기자님들의 수준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후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담지 우리 목소리를 담질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셨죠? 근데 아닙니다. 요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셨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을 의심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맨 말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거리 뭐 이런 걸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허구가 있는데 허구를 발견을 못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해주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난 여태까지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닐까 하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꼬집어주는 것들, 작은 사례라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팩트 체크하는 스타일의 어떤 시어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팩트 체크하는 스타일의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정범진 교수님 대답을 해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조금 기술적인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우리나라가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뭐 기술력이 앞섰다고 하는데 SMR이요. 근데 보면은 미국 업체들이 뭐 또 굉장히 앞섰다 이렇게 나오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있다. 그거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나라 소형 원자로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하는 말씀. 제가 뉴스케일 파워 사회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SMR 만드는 외국 회사들은 다 팩트리스트예요. 데벨로퍼지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은 하지만 제조랑 건설은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제조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 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가요?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SMR은 동일한 디자인을 카피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공장인 두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전 건설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건설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나 뭐 삼성, 대우 이런 데서 가서 대신 건설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그 2017년 탈원전 정책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아예 세계 무대로 나가자. 여기서 그 정부 국내 건설에 의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미 타기업들은 대부분 변신을 했고요. 지금 한수원도 대부분 지금 수출 체제로 많이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2기 해를 짓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10개, 20개 지어가지고 삼성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한수원은 이미 수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기대감은 향후 몇 년간은 지금 한 500기 이상 세계 건설을 할 것이고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는 서방권엔 잘 먹히질 않으니까 그 세 나라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이 그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국내 건설 뭐 이런 걸 떠나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예. 그 일찍 손을 들으셨어야 되는데. 예,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한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있으면 대전에서부터 타고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는 게 또 뜻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계에서 30년간 과학 생물을 가르쳤어요. 이학 박사이고 또 방금 그 관련된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기후라기보다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인류가 못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또 그걸로 시험 문제 내고 출제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온 사람으로서 그 몇 해 전까지는 무척 부끄럽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찍이는 마음입니다. 합자 중에 예, 저는 박혁거세 할아버지의 까마득한 손자 박천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로 있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박석순 교수님 보고 우리 단체 모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몇 번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괜히 빼시고 잘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권유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고 보니까 그런 게 단순하게 그저 CO2 하나만 가지고서 그 기온 변화로 연결짓고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그래서 아까 또 반가운 말씀이 이동엽 씨가 또 기후 정음이라고 책이 저는 이제 훈민정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한말거래사를 한반 모임 으뜸일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까 또 먼저 떠나신 오성남 선생님 말씀대로 기후 변화는 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꼬투리 잡힐 수가 있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단순한 CO2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요거 사기라든지 아니면 뭐 ESG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는 사기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니까요. 기상도 아니고 뭐 그래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굳이 앞에 주장한 소위 기후 변화라고 소위를 붙이든가 그 정도로 뭐 보완을 해서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책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오늘 끝났습니다. 4시간까지 4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도 뭐 사실은 뭐 우리 그냥 이 단체다 보니까 사회 단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다 이게 후원금을 그래서 식사를 모시고 싶지만 그런 형편은 못 되면 알아서 하시고 그 대신 여기 저 발제자분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들어요.